안녕하세요. 투자의 신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매일 저녁 10시 토마토TV의 투자의 신과 함께 여러분들을 투자의 신의 길로 인도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한 주의 시작 월요일입니다. 양봉 이재필 전문가님과 함께 할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오늘 또 마침 딱 전문가님께서 양봉 넥타이를 하고 오셨고, 그렇죠? 월요일날 웬만하면 빨간 거 메고 오려고. 좋습니다. 오늘 또 워낙에 장이 파랬기 때문에 예. 이 빨간 넥타이 보시면서 또 양봉 이재필 선생과 함께 하시면서 또 양봉의 기운 계속해서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1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들의 궁금증 풀어드리는 시간으로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튜브에 토마토TV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채팅창으로 함께 해주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도 올려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해결 방안들을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화 상담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서울전화 02-325-8200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이 시간에는 종목에 대한 진단도 진행이 됩니다.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같이 올려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오늘 함께 하시는 분들 인사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작부터 굉장히 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고 계시네요. 하늘이님 잘 오셨습니다. 보라맹커님 옷처럼 내일 주식이 불기등 됐으면 좋겠어요 라고 해주셨는데, 자, 오늘도 제가 맞아요. 빨간색 개통 옷을 입고 왔고, 양봉 이재필 선생님 양봉 넥타이 보시면서 내일 주식 불기둥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면 먹고 챔피언님도 잘 오셨고요. 브레이너드 짱님께서 빨강 짱 하면서 올려주셨네요. 또 벙벙님도 오늘은 그냥 좋은 밤이에요 라고 해주셨는데, 오늘 시장이 좀 파랬는데 그 중에서도 좀 수익을 챙기셨나요? 굉장한 능력자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나래님께서도 안녕하세요. 사람 좋은 재필쌤이라고 해주셨는데, 역시나 그런 이미지가 확실히 있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사람 좋다, 우리 재필 형아, 굉장히 친근한 이미지를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고맙죠, 뭐. 그렇죠. 좋죠. 예. 자, 마로니의 입새님, 또 남극곰님의 이야기 인사까지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종목이라든지 시장에 대한 궁금증 지금 바로바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시장이 워낙에 파랬습니다. 이번 주에 시작도 좀 파랗게 출발을 하면서 앞으로가 어떻게 될까 좀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요. 오늘 정말 상승 종목이 귀하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자, 이제 이번 주는 4월의 마지막 주거든요. 또 4월 마지막 주를 잘 마무리하고 5월 시장을 또 준비해야겠습니다. 5월에도 워낙에 굵직굵직한 이벤트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자, 지금 시점에서 나의 대응 방안이라든지 또 앞으로의 시장에 대한 이슈라든지 해석이 필요하다라는 부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질문들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기 전에 앞서서 우리 EJ에서 이야기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추천주 가운데 이제 목표가 달성한 종목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리뷰를 하고 시작을 할 텐데요. 자, 먼저 우리 진성 TC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진성 TC는 가장 큰 게 그 하브롤러 이 포크레인 같은 거요. 네네. 예, 거기 중장비 거기 하브롤러를 만드는 회사인데, 지금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인프라가 굉장히 낙후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트럼프도 이 인프라를 투자를 하려고 했는데, 뭐 좀 트럼프 때는 의회에서 안 해줬어요. 그래갖고 그때는 못했고, 인프라 법안이 작년에 통과가 됐죠. 작년 말에 통과가 돼서 지금 뭐 이런 부분들이 투자가 되면서 그 인프라를 상당히 투자를 많이 할 겁니다. 근데 지금 그 미국에서 가장 큰 회사는 캐터필라죠. 바로 이 진성 TC가 그 캐터필라의 하브롤러를 공급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리고 매출의 뭐 한 43% 정도가 캐터필라 향이에요. 뭐 다른 쪽들도 있긴 있는데 가장 큰 부분들이 캐터필라니까 뭐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이렇게 좀 5.8% 정도 빠졌는데요. 이건 뭐 그동안 좀 올라온 부분들도 있고, 이 캐터필라 쪽에서 뭐 임원인가 뭐 대주주인가 하여튼 누가 미국에서 한 5천 주 정도를 팔았대요. 그것 때문에 캐터필라가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으로 같이 좀 빠진 모습인데요. 자, 이런 부분들은 실적을 좀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지금 요거를 추천드릴 때도 마찬가지 실적 부분들도 그냥 전부 다 이렇게 꼼꼼히 따져보고 추천을 드렸었는데요. 자, 지금 한번 실적 부분들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네.
자, 지금 뭐 시가총액이 뭐 한 2,500억 정도 되는 기업이에요. 근데 매출액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늘어나죠. 재작년에 뭐 한 3천억 정도였었는데 작년에 4,300억 정도 매출을 찍었고요. 그 다음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뭐 작년은 그렇게 크게 늘어나진 않았어요. 근데 올해 나오는 예상치를 이렇게 좀 살펴보면 매출액은 한 5,200억 정도, 그러니까 작년보다 뭐 한 20% 이상 좀 큰 거 뭐 30%까지는 안 되더라도요. 20% 이상 많이 늘어날 걸로 그렇게 예상치가 나오고 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작년보다 한 120억 정도가 증가할 걸로 그렇게 보이니까 뭐 한 50% 가까이 영업이익도 증가한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뭐 영업이익이 뭐 한 370억 정도가 나오는데 이 시가총액이 2,500억이면 아직까지도 뭐 그렇게 비싼 주가는 아니다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이 캐터필라 같은 경우는 진성 TC 같은 경우는 캐터필라향 매출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원달러 환율이 굉장히 고공행진을 하고 있어요. 지금 뭐 오늘도 뭐 장중에는 1250원을 뚫었었죠. 네. 근데 뭐 1280원까지 갈 거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일단 고환율이라는 거는 이 캐터필라 향이 높은 수출 비중이 높은 이 진성 TC한테는 굉장히 유리한 거죠. 자, 뭐 예를 들면 1달러를 수출을 냈을 때 지금 뭐 이 원달러 환율이 1,000원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바꾸면 1,000원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1,300원이다. 그렇게 되면 1달러를 수출해서 1달러를 원화로 바꾸면 1,300원을 내가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 뭐 이런 기업들한테는 상당히 좀 유리합니다. 뭐 또 이거 수출 비중만 높다고 다 좋은 건 아니고요. 일본도 엔화도 굉장히 약세기 때문에 일본하고 경합하고 있는 뭐 그런 부분들에 있는 기업들은 또 안 좋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뭐 이 진성 TC 같은 경우는 그런 쪽에서 상당히 좀 유리한 그런 부분들을 갖고 있어요. 자, 뭐 실적 부분 좀 전에 방금 살펴봤는데요. 올해 한 370억 정도 나온다라고 예상치가 나오는데 일단 뭐 원달러 환율을 계산을 해보면 감안을 해보면 그리고 인프라 투자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고려해보고 우리나라도 그 주택 200만 호 지으면서 뭐 좀 수요가 좀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 고려를 해보면 아직도 주가는 싸다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좀 이렇게 조정받는 구간, 그런 구간에서는 충분히 또 재공략을 해봐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캐터필러 수출이라는 무기라고 해야 될까요? 그 무기를 가지고 있고 국내에서도 주택 공급에 대한 모멘텀을 가져갈 겁니다. 때문에 조금 더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다시 한번 목표가 조금 더 상향 조정해서 가실 건가요? 일단 지금은 조금 밀리니까 그 밀리는 부분들 뭐 거기서 좀 아래에서 좀 이렇게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지금 뭐 12,000원 요거 충분히 넘어설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12,000원대 요거 재차 돌파를 하면 일단은 뭐 1차로는 13,000원까지는 그렇게 크게 어려울 것 같진 않고요. 뭐 그것도 뚫을 수 있다라고 보는데 뭐 한 14,000원 정도 그 정도 수준까지는 좀 오래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진성 TC 지금 살짝 오늘도 5% 정도 아래로 내려오면서 오늘 11,350원에 지금 거래를 마쳤는데요. 요 눌림목 구간에서 매수 타이밍 잘 진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익률에 대한 부분들 목표가 다시 한번 체크해 드렸습니다. 자, 진성 TC 이야기를 하니까 이런 이야기도 올라옵니다. 제필이형 같은 섹터의 DY 파워는 그럼 언제쯤 움직일까요? 라면서 올려주셨고 브레이너드 짱님께서도 두산마켓은 별로인가요? 라고 해주셨는데 이 비슷한 섹터 안에서도 종목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실까요? 자, DY 파워 같은 경우도 그냥 사면 될 것 같은데요, 이거? 사도 괜찮을까요? 그냥 사서 전에 제가 요거 진성 TC를 말씀드린 거는 요게 좀 더 빨리 잘 움직여요. 원래 움직이는 모습들을 이렇게 관찰하다 보면. 네. 그러니까 뭐 요거를 먼저 추천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요런 것들 움직이고 나면 그 동종 섹터에 있는 것들 뭐 이런 것들도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으니까 이 DY 파워 같은 경우도 충분히 뭐 공략해 볼 만한
뭐 그런 종목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오늘 좀 많이 빠지기는 했는데 예. 그래도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조금씩 이제 움직일 수 있는 순서가 올 것이다. 두산파켓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것도 마찬가지겠죠. 네, 맞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믿어 보시면서 앞으로의 주가들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종목 한번 이제 리뷰를 하겠습니다. 오늘의 뭐 거의 주인공 같은 종목, 정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빨간불이 너무나도 귀했던 시장에서 진짜 이렇게까지 강하게 움직이나 싶었던 종목이 바로 이제 JC 케미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수익률도 40% 가까이 지금 채워지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이 종목 리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요거는 뭐 추천드릴 때도 그런 말씀을 다 좀 되게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요게 뭐 조림산업 관련해 갖고 그런 모멘텀도 있어요. 인도네시아 쪽에 조림산업도 하고 있는 네. 그런 기업이고요. 그쪽에 조림사업 같은 경우도 만 6,700헥타르 정도, 그 정도 조림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요게 인도네시아 2012년도에 인도네시아 팜 농장, 그거를 인수를 했어요. 그거를 인수를 해갖고, 이거, 하실 게 아니라, 그 전에 다 말씀드렸던 거예요, 이거. 그 전에 다 말씀드렸던 건데. 네. 그 팜 농장을 인수를 해갖고, 팜 공장까지도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뭐 그런 것들을 이렇게 갖고 와서 원료로 해서 네. 그런 것들 뭐 바이오 디젤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만들어요. 그 지금 유가가 정유사들 뭐 이런데 바이오 디젤을 만들어서 정유사 같은 데다 납품을 하는데요. 네. 자, 인도네시아가 뭐 팜 오일을 수출을 금지하겠다라는 뭐 그런 부분들 때문에 굉장히 좀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 그 모멘텀 굉장히 강한 모멘텀이죠, 이거. 근데 팜 농장을 갖고 있으니까 엄청나게 강한 모멘텀이에요. 근데 그거 말고도 또 강한 모멘텀이 있습니다. 지금 유가가 굉장히 고공행진을 하고 있잖아요. 엄청나게 유가가 뛰고 지금도 뭐 100달러 이상에 있는 모습인데요. 네. 자, 그렇게 되면 이 바이오 디젤을 만드는 회사들은 이 정제 마진이 팜유 갖고 만들거든요, 이것도. 그러니까 내가 농사 지어서 내가 공장에서 팜유 만들어서 내가 이걸로 바이오 디젤을 만들어서 납품을 하는 거니까 자, 엄청나게 그 마진이 엄청나게 늘어나겠죠. 정제 마진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뭐 그런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기술적으로 보게 돼도요. 자, 지금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 뚫어버렸어요, 지금. 이게, 지금 저 역사상 최고가를 오늘 돌파를 했거든요. 이게 상장한 게 2011년도에 상장했었는데 그때 고점이 뭐 한 9,900원 정도 대였었는데 지금 뭐 저 작년에 고점이 12,800원이었었고요. 오늘 13,500원을 찍으면서 저 상한가를 기록을 하면서 있는 거 없는 거 다 뚫어버렸습니다. 다 뚫어버렸고 굉장히 강하게 뚫어버렸어요. 자, 그리고 거기다가 실적 부분들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요. 네. 자, 저 JC 케미칼은 2,900억 정도 되죠. 제가 뭐 추천드렸을 때가 그러면 뭐 한 1,800억, 1,900억 그 정도 수준이 됐을 때 뭐 그때 2,000억 좀 넘었겠네요. 2,000억 정도 좀 넘었겠네. 그 정도 수준에서 추천을 드렸다라는 결론이 나오는데 지금 2,906억인데 실적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뭐 이거는 아까 진성 TC가 되게 좀 많이 좋아지는 그런 추세였잖아요. 이건 훨씬 더 좋습니다. 자, 보시면 2019년도에 매출액 2,000억, 20년도에 2,600억, 21년도 작년에 3,900억, 올해 예상되는 게 4,900억 정도 예상되고 있는데 매출액이 아마 이거보다 훨씬 더 잘 찍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정제 마진이 그때보다 뭐 이거 예상치 나올 때보다 훨씬 더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영업이익 19년도에 130억, 20년도에 192억, 그 다음 21년도에 398억, 올해 같은 경우는 뭐 한 500억, 517억 정도 예상치가 나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그 정제 마진이 늘어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유가도 오르고 정제 마진이 늘어난 부분들이 있고 팜유 관련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아마 초과 달성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뭐 이거 한 10배 정도만 잡아도 시총 5천억 정도는 잡아볼 수 있는 그 정도 수준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 2,900억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아마 추천해 드렸을 때 잡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로 가장 저점에서 9,000원대 초반이니까 9,100 얼마일 거예요, 아마. 가장 저점에서 잡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뭐 좀 거래가 터질 때까지 아까도 좀 말씀드렸듯이 이게 워낙 좀 상한가를 치고 가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거래가 터지면 조금 조정을 받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만약에 내일도 뭐 좀 바로 떠서 시작해서 바로 치고 올려버리면 매도할 일이 없는 거고요. 아직까지 실적에 비해서 아직까지 주가 자체가 싸기 때문에 자, 근데 뭐 이게 가다가 거래가 터지는 언젠간 거래가 터지는 그런 순간이 있을 겁니다. 그런 구간에서는 뭐 한 16,000원 정도 근처 정도 뭐 그 정도 이상이라면 거래가 터지면 뭐 한 절반 정도는 뭐 정리를 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뭐 그 아래라면 또 이렇게 거래가 터졌다가도 다시 좀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런 것들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어느 정도 선에서 거래가 터지느냐 제 생각엔 내일도 굉장히 강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강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뭐 일단 그 위에 선들 뭐 이런 쪽에서도 아직까지도 주가 자체가 실적에 비해서 싸기 때문에 그렇게 급하게 뭐 팔아야 되겠다 이렇게 조바심 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거래 터지는 거 봐서 뭐 거래가 좀 많이 터졌다 싶으면 한 절반 정도 던져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나머지 절반 정도는 또 그냥 좀 더 들고 가보는 뭐 그런 전략으로 하시는 게 가장 좋을 듯 싶습니다. 저 같은 이제 주린이들은 이런 이야기 들으면 오늘 이렇게 상한가 갔는데 내일도 좀 강하게 움직일 거다 이런 이야기 들으면 그럼 나 내일 쫓아가면 들어가야지. 안 돼요. 새로 그건 안 들어가는 되고. 건 안 되고요. 그건 안 되고. 자, 이 주식은 싸게 사야 됩니다. 네. 이게 참 진짜로 묘해요. 9,000원대 엄청 쌀 때 똑같은 얘기를 똑같이 드렸어요. 근데 그때는 별로 관심이 없다가 상한가를 치고 난 다음에 내일도 또 떠서 나올 것 같은데 그때 관심을 갖는다? 이거는 좀 아닌 거죠. 이건 좀 아니고 이렇게 상한가를 치고 간 종목이 아니라 이렇게 급등할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찾으려는 노력을 기울이셔야 돼요. 그리고 또 지금 추천주들 중에 EJ 추천주들 중에 목표가 달성한 종목들 굉장히 많습니다. 뭐 40%대 종목이 수두룩하고요. 그 다음에 뭐 80%짜리도 있고 그런 부분, 그런 것들 전부 다 저 밑에 있을 때 다 추천을 드린 거거든요. 지금 만약에 내일 이렇게 떠서 시작했을 때 쫓아가면 올라가면 얼마나 올라갈까요? 그렇게 크게 좀 이익이 날 부분들이 극히 좀 제한적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게 만약에 두들겨 맞는다라고 생각을 하면요. 좀 빠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뭐 내일이라도 인도네시아가 야, 우리 판매 수출 다시 할게. 잃어버리면 빠지겠죠. 그러니까 네. 그런 것들은 상당히 위험한 거고요. 이미 올라 있는 종목이 아니라 오를 종목을 찾아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게 정석이에요. 네, 이렇게 올라간 종목들 부러운 마음과 또 축하의 박수 함께 보내드리면서 또 앞으로 오를 종목을 우리가 어떻게 찾지? 우리가 또 찾기는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EJ에서 맨날 말씀드리잖아요. 그렇습니다. EJ에서 저희가 다 찾아드리고 있기 때문에 꼭 매일 저녁 9시에 하는 EJ 또 마지막에 우리가 추천주를 꼭 추천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 추천주도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져보시고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이렇게 힘든 시장에서도 10% 이상, 두 자릿수 이상의 특히나 40% 가까운 수익률을 내고 있는 종목들 한번 리뷰를 해드렸고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내용들, 여러분들의 질문을 본격적으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어려울 때는 워낙에 또 팔기도 사기도 힘든 시장일 것 같습니다. 또 이제 5월에도 여러 가지 이슈들이 준비되어 있는 상황에서 악재밖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들려오죠. 전쟁과 또 긴축에 대한 이야기, 중국의 봉쇄까지 참 이런 시장을 우리가 어떻게 버텨야 하는지 또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종목들 앞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는지 지금 질문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이야기로 1시간 채워볼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올려주신 질문은요. 나래님께서 이런 질문을 올려주셨습니다. 일진 머티리얼즈랑 첨보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라면서 올려주셨거든요. 자, 2차 전지 쪽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부분인 것 같은데 일진 머티리얼즈와 첨보 두 종목 모두 차트를 보면 최근에 굉장히 가파르게 좀 내려왔던 종목들입니다. 2차 전지 섹터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아주 밝다라고만은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이 종목들에 대한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2차 전지 어떨까요?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는 저는 그렇게 많이 좋아하지는 않는 섹터거든요, 사실. 왜냐하면 작년에 시세를 너무 크게 줬어요. 작년에 시세를 너무 크게 줬고 뭐 어떤 종목들은 10배 이상씩 이렇게 올라온 종목들이 있는데 이렇게 뭐 10배씩 대시세를 줬던 종목들 네.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한 1년, 2년씩 연단 이상으로 이렇게 쉬어야지 그 다음 저 사이클이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당장 뭐 요거를 일단 뭐 저기 전저점 근처니까요. 만약에 매수를 하셔서 지금 같은 경우는 8만 원이란 가격이 좀 지지선으로 굉장히 강한 지지선으로 보이니까 그 8만 원 근처 정도까지 거의 다 내려온 상태니까 요 8만 원 근처에서는 한번 들어가 봤다가 만약에 8만 원이 깨진다라면 그때는 바로 손절치고 나온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뭐 예, 그거는 괜찮은 투자가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이게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네. 그렇게 생각들을 하세요. 우리 저기 앵커님도 마찬가지실 거고 버는 것만 생각을 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안 깨지는 거거든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지금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러시아가 굉장히 고전을 하고 있죠, 지금. 그게 처음에는 며칠 만에 끝날 줄 알았잖아요. 전쟁. 그렇죠. 왜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을까요? 글쎄요. 자기 살 생각을 안 하고 남의 거 먹을 생각만 했던 거예요. 병참들 뭐 이런 것들도 다 준비를 해갖고 준비를 한 상태에서 뭐 이렇게 쳐들어가갖고 뭐 그 계획을 짜고 이렇게 좀 전략 전술을 이렇게 좀 짜갖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냥 뭐 저거 앞에 있는 거 그냥 금방 먹을 것 같거든. 금방 뺏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무작정 그냥 전에 뭐 크림반도를 그렇게 쉽게 뺏었으니까 이번에도 그렇게 될 줄 알고 정말 들어갔던 거죠. 만만하게 보고 방심한 예. 거네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공격 좀 하다 보니까 며칠 지나니까 뭐 병사들 쫄쫄 굶고 뭐 그다음에 뭐 탄약 보급도 제대로 안 되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그쪽 키이우 쪽에서는 그쪽에서는 뭐 물러나 버렸고 벌써. 그리고 저쪽에서도 동남부 그 돈바스 지역하고 그쪽 그 마리우폴 쪽에 뭐 거기 아조우 그 제철소에서 지금 항전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쪽에서도 굉장히 좀 고전을 하고 있다 그래요. 고전을 하고 있는 이유가 내 살 생각은 안 하고 일단 내가 살고 난 다음에 남의 걸 뺏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덤볐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요거 주식 투자에서도 똑같이 적용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일단 내가 살 생각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진 머티리얼즈 첨보, 뭐 2차 전지에 대한 근데 저희 조금 있으면 배터리데이 행사 있지 않나요? 있죠. 그때 이 종목들이 조금 더 약간 그러니까 움직일 가능성이 잠깐 뭐 기술적 잠깐? 예 반등 정도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뭐 아까 요거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도 네. 그 정도 한 번 정도 더 바닥이 빠지면 한번, 네. 그쯤에서는 한번 짧은 관점에서 좀 공략을 해봐도 되겠다라는 뭐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나래님께서 일진이랑 첨보 패스해야겠다. 감사합니다. 라면서 올려주셨는데 판단에 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잠깐의 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긴 하지만 요 바닥이 지지되는지 조금 더 확인을 하고 들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자, 계속해서 이재필 전문가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들 지금 올려주시면 실시간으로 소통을 하고 있고요. 오늘 정말 많은 분들 함께 해주시는데 채팅창에 질문을 살짝 속도가 느리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를 꼭 공략하시길 바랄게요. 지금 질문 올려주시면 채택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점. 이 시간을 좀 잘 활용하셔서 그동안 물어보지 못했던 나의 궁금증을 좀 속 시원하게 해소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이 꼭 필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이야기 다양하게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투게더님께서 또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번 주에는 아무것도 안 살 겁니다. 5월에 공모주나 하려고 해요. 개미들 곡소리 나다가 그것도 안 나면 그때 진입할 겁니다. 아직도 개미들 곡소리는 안 나는 것 같아요. 라고 올려주셨거든요. 지금 시장이 오늘 결국에는 2700선을 좀 깨고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이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증시 바닥은 어디일 것이냐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자, 지금 뭐 오늘 한 2657포인트 정도까지 빠졌죠. 그리고 이 선물 시장에서도 수급이 상당히 좀 안 좋았어요. 근데 뭐 이런 얘기는 오늘 해야 될 얘기가 아니라 지난주에 해야 될 얘기였죠. 뭐 지난주 후반 정도에 해야 될 얘기였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얘기를 지난주 후반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때 목요일 날 같은 경우도 방송을 하면서
물가에다가 애를 내놓은 것처럼 굉장히 막 불안불안합니다, 시장이. 뭐 그런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한 번 정도 더 빠진다라면 일단 한번 공략을 해봐도 될 자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주식 투자가 그래요. 100% 내가 다 맞출 수가 없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내가 좀 감당해야 될 손실, 그거보다도 저 기대할 수 있는 기대 수익률이 클 때, 그럴 때는 배팅을 들어가야 되는 거죠. 자, 보시게 되면 한 번 정도 이렇게 더 빠지는 모습이 나온다라면 거의 2600포인트 근처 정도까지 뭐 한 번 더 두들겨 맞으면 지금 2657이니까 뭐 2600대 초반 정도까지 빠지겠죠. 자, 그렇게 되면 그 자리는 이쪽에서 좀 지지받았고요. 여기서도 지지를 받았던 자리예요. 이런 자리는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이렇게 빠져내려온다라면 그 가격 근처까지 빠져내려오게 되는 거죠. 자, 이쯤에서 사게 되면 만약에 뜻대로 안 돼서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돼서 주가가 밀려버려요. 빠지면 2600포인트 정도를 이탈하는 모습이 나오면 그때 손절을 치면 불과 뭐 한 몇 프로 손실 안 보고 빠져나올 수 있을 거예요. 뭐 한 2, 3%, 3, 4%. 이 정도 선도 뭐 종목별로는 지수로는 그것도 안 될 거고요. 종목별로도 뭐 그렇게 빠져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지지받는 모습이 나왔으니까 지지를 기대를 해보는 거죠. 여기서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요. 자, 한 번 더 빠지면 뭐 2600 정도 근처까지는 빠질 수 있는 모습이고, 일단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다라면 아무리 못 봐도 2700 이상 정도, 그 근처 정도, 그 정도까지는 볼 수 있을 겁니다. 즉, 내가 감당해야 될 그 손실에 대한 리스크보다 기대할 수 있는 기대 수익률이 훨씬 더 큰 자리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뭐 시장은 뭐 그렇게 한번 보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채팅창에서 연준이 금리를 0.75% 올릴 수도 있다고 하던데 오늘 지수 하락은 그 영향이 반영된 건가요? 라는 질문을 올려주셨는데 아무래도 그 영향이 좀 컸겠죠. 연준이 지금 굉장히 좀 매파적으로 이렇게 나가고 있죠. 맞아요. 지금 패드와치를 보게 되면 저 5월 달에 금리 인상 50bp 금리 인상 확률이 뭐 99.8%예요. 네, 거의 뭐 확정인 것 같아요. 이건 올린다 네. 이거고, 그 다음에 6월 달에 75bp를 올릴 확률이 그러니까요. 83% 정도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저 50bp 뭐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들은 계속 변해가는 수치라서 지금 뭐 이렇게 정해진 수치다 뭐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요. 지금 4월 달에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래요. 전쟁 때문에 물가들이 많이 올랐잖아요. 유가하고 식료품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물론 이번 주 말에 개인 소비 지출 PCE가 나오는데요. 네. 자, 요거는 저 전체에 대한 PCE는 좀 많이 이렇게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일 텐데, 지금 예상치가 나온 것들이 근원 PCE는 조금 낮아질 것이다라는 예상치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근원 PC를 연준이 주로 보는데, 근원 PC는 뭐냐 그러면 PC에서 음식료, 그러니까 식료품하고 에너지를 뺀 거예요. 에너지를 뺀 거니까 뭐 그게 두 개가 가장 높았으니까 그걸 그렇죠. 빼는 거다라면 조금 낮게 나올 가능성도 있겠죠. 근데 지금은 그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인플레이션을 주도를 하고 있는 게 에너지하고 식료품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빼고 계산을 한다, 뭐 이거는 조금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지금 오늘 지수도 마찬가지로 네. 그 부분을 일정 부분 반영했다라고 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자, 여기서 연준이 또 좀 더 매파적으로 그렇게 나가고, 그 파월 의장이 그런 얘기를 또 했어요. 저 볼커 얘기를 했었거든요. 볼커. 폴 볼커라고 네. 그 70년대, 80년대 그때 연준 의장인데 이분이 정말로 금리를 무식하게 올렸었어요. 저 79년도 10월 달이었죠, 아마. 79년도 10월 달에 그때 한 번 연준에서 4%를 올렸거든요. 4%요? 예. 4%를 그냥 올려버렸어요. 그리고 그때 미국의 저 금리가 제일 고점으로 갔을 때가 22%까지 갔거든요. 미국 금리가. 와, 근데 그래도 괜찮은 건가요? 파월 의장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 폴 볼커가 네. 진짜 잘 대처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연준은 네. 당분간은 매파적으로 나가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마 그런 부분도 좀 일정 부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내가 실제로 금리 인상을 막 이렇게 해갖고 이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그런 효과도 있겠지만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목욕탕 같은 데 가거나 그러면 이렇게 좀 팔에 그림 있고 그런 분들 네. 팔 걷잖아요. 팔 이렇게 걷으면 기선제압. 예. 그런 좀 효과를 노리는 거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쨌거나 지금 당장은 말이라도 굉장히 좀 매파적으로 나갈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고 경고를 좀 주는 그렇죠. 의미겠죠. 지금 네. 뭐 그 전에 계속 좀 이렇게 말로 저 큰형님이 말로 막 이렇게 하다가 안 되겠으니까 이제 팔을 한번 걷은 거예요. 팔을 한번 걷고 그 다음에는 이제 진짜 때릴지도 모르겠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네. 이렇게 좀 시장이 경고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시장도 조금 그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니까. 예, 좀 뭐 그렇게 네. 반응을 보일 테니까 뭐 그런 효과도 좀 노린 것 같고요. 어쨌거나 발언이나 뭐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당분간 굉장히 매파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정말로 계속해서 그렇게 빅스텝으로 갈 것이냐, 자이언트 스텝으로 갈 것이냐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계속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고 그에 대한 우려가 시장에 반영되고 있는 것만큼은 확실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 시장도 오늘도 역시 좀 하락으로 출발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3대 지수 모두 1% 가까운 하락으로 지금 출발을 했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내일 시장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조금 더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가 이제 4월 마지막 주잖아요. 5월을 준비하는 시간들도 분명히 필요할 것 같기 때문에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들 계속 함께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 다음 또 질문을 함께 받아볼까요? 박인수님께서 대한유화에 대한 질문을 올려주셨습니다. 매수하신 가격은 19만 500원이고요. 비중은 20% 보유하고 계시네요. 물타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실은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라면서 올려주셨습니다. 대한유화가 19만 원에 매수를 하셨으면 지금 좀 많이 빠졌습니다. 오늘은 15만 3,500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이 종목이 지난해부터죠. 2021년부터 계속해서 지금 내려오고 있는 종목이네요. 40만 원 찍고 지금 15만 원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반토막 이상 나 있는 상황이고요. 시청자님께서도 이 하락을 계속 지켜보면서 물타기 하다 보니까 비중도 내 생각에는 조금 더 무거워졌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조금 막막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도 3% 넘는 큰 하락이 나왔거든요. 대한유화를 우리가 어떻게 좀 체크를 해야 될까요? 자, 이런 것들은 화학업종들 같은 경우는 경기하고 좀 민감하게 그런 관련들이 있으니까요. 네. 지금 뭐 경기 부분들이 그렇게 좀 당장 이 워낙 연준 쪽도 워낙 매파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뭐 기승전 연준인데 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일단 뭐 당장 뭐 저 예전에 저 뉴욕 연은 총재 하시던 분은 또 그런 얘기도 하셨어요. 시장에 쇼크를 줘야 된다. 주식시장에다가 쇼크를 줘야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소비 심리가 얼어붙어서 인플레이션을 잡힐 거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부양책이나 뭐 경기가 좋아질 수 있는 뭐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크게 강한 뭐 그런 부분들은 없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대한유화 같은 경우는 워낙 좀 많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대한유화가 지금 시총이 1조가 채 안 되는 수준까지 빠졌는데요. 자, 지금 현재 이 정도 1조가 안 되는 수준은 좀 굉장히 좀 저 아래에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경기 부분들이 본격적으로 좀 살아나야 이 대한유화도 좀 탄력을 받을 수 있을 텐데 지금 뭐 그런 부분들이 보이질 않으니까 시간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시청자님이 20%를 지금 매수를 하셨다라면 더는 사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더는 매수를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지금 뭐 20% 정도 보유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좀 차분하게 한 내년 정도까지 기다려 보시면 시청자님 매수가가 지금 19만 500원이니까요. 네. 뭐 20만 원 정도는 넘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경기가 뭐 그렇게 아주 그렇게 확 살아나지 않는 그런 국면에서도 최악의 국면들, 이런 국면들만 좀 지나가면, 그리고 연준의 뜻대로 인플레이션만 좀 잡히면
이런 부분들은 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모습일 것 같으니까 현재 상태에서 좀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뭐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 조금 답답해서 그렇지 뭐 좀 시간을 갖고 기다리신다라면 20만 원 이상 정도에서는 뭐 정리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뭐 현재 상태에서 그냥 차분하게 기다려 보시는 게 좋겠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굉장히 오랫동안 이 종목 때문에 또 마음고생 하셨을 것 같은데, 다행히도, 손실을 좀 만회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진단을 해 주셔서 너무 다행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좀 필요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20만원까지 반등 가능성이 있다라고 체크를 해 주셨으니까요. 한번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조금씩 이제 질문을 올려주고 계시는데, 종목에 대한 질문 올려주실 때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꼭 같이 올려주셔야 합니다. 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궁금한지 올려주시면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시장에 대한 궁금증, 또 전문가님께 개인적인 궁금증도 모두 받고 있으니까요. 열려있는 투자의 신에 여러분들의 질문을 계속해서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한번 만나볼까요? 이번에는 현대백화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잘살자님께서 제필이형 맨날 손실난 종목만 여쭤봐서 송구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올려주신 종목인데, 손실이 났으니까 우리가 더더욱 더 AS 앞으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또 전해드려야 되는 거겠죠. 자, 현대백화점 매수하신 가격은 77,600원이고요. 비중은 25% 보유하고 계시네요. 살짝 수익을 주다가 폭망했습니다. 실적도 궁금하고요. 목표가도 궁금합니다. 라면서 올려주신 종목입니다. 현대백화점 오늘은 75,100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지금 정말로 최근에 좀 잘 올라와서 수익을 좀 볼 수 있을까 했다가 오늘 좀 많이 빠졌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보세요? 한 번에 좀 많이 들어가셨네요. 비중이 뭐 25%, 주식이야. 네. 뭐 사다 보면 물릴 수도 있고, 뭐 사갖고 금방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런데 25%를 들어가셨으니까, 뭐 어떻게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하거나 그럴 방법은 없습니다, 일단은. 근데 뭐 77,600원이시면 그 가격이 그렇게 좀 많이 높은 그런 가격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자, 우리 작년도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네. 2021년도 4월 달쯤, 이때쯤에도 우리가 뭐 좀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뭐 포스트 코로나, 뭐 이러면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었는데, 그게 아주 잠깐이었었죠. 그러니까 작년 1분기 같은 경우는 실적이 굉장히 좀 안 좋았던 뭐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좀 궁마다고 하셨는데, 네. 올해 1분기 같은 경우는 그나마 작년보다는 좀 나았으니까요. 뭐 실적은 좀 더 좋겠죠, 작년보다. 뭐 그런 부분들은 있을 거고, 지금 아마 그런 경우가, 그런 수요가 조금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우리 이제는 뭐 거의 격리하고 뭐 그런 것 빼고는 다 풀어줬잖아요. 다 풀어줬으니까 그동안 좀 묶여있던 그 소비 심리들, 뭐 지난주 뉴스를 들어보면 지난주 금요일 날 아주 뭐 술집에도 줄을 서서 술을 마셨다 그래요. 맞아요. 예. 저 가보셨어요? 잠깐 홍대 갔다 예. 왔거든요. 볼 일이 있어서 저녁에. 정말로 줄이 엄청 길게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까지 줄을 서서 술을 먹는다고? 이러면서 왔거든요. 사람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들도 생각을 해보면요. 야, 옷도 하나 뭐 그동안 안 사고 못 돌아다니고 그랬으니까 옷도 이쁜 거 하나, 좋은 거 하나 사야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좀 많이 들 것 같아요. 아마 그래서 그런 수요들도 좀 향후에는 있을 걸로 그렇게 봅니다. 네. 그래서 뭐 매수한 가격이 그렇게 비싼 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뭐 오늘 이렇게 좀 음선이 크게 나온 거는 시장이죠. 뭐 시장도 신나게 좀 많이 두들겨 맞았으니까 시장하고 같이 두들겨 맞은 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비중이 조금 작으셨으면 뭐 한 74,000원 아래 정도? 그쯤에서는 한 번 더 추가 매수를 해도 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비중이 25%시니까 뭐 그건 안 될 것 같아요. 그건 안 될 것 같고, 일단 뭐 지금 현 상태에서는 그냥 조금 기다려 보시고요. 기다려 보시면 뭐 반등이 좀 계속해서 이어질 걸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뭐 8만 원 근처 정도, 그 정도에서는 한번 걸릴 것 같아요. 그 정도에서는 한번 걸릴 것 같고, 뭐 거기서 좀 걸렸다가 한참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겠죠. 그러다가
이런 부분들, 뭐 실적 부분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수요들도 좀 있고 뭐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된다라면 실적 부분들이 좀 좋은 예, 그런 걸로 예측도 예상도 그렇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뭐 한 85,000원 정도까지도 길게 보면 조금 욕심을 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현재 상태에서는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현대백화점 갈 겁니다. 지금 현재 비중을 25%로 충분히 채워져 가지고 계신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더 반등을 기다려보자 보유 의견 드렸고요. 8만 원에서 한번 걸릴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앞으로 계속해서 진행이 된다면 조금 더 길게는 8만 5천 원까지도 확인을 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채팅창에 이런 글들이 올라옵니다. 어떤 분이 내일 시장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라고 질문을 올리니까 다른 분이 내일장은 며느리도 모르죠? 라고 올려주셨는데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분위기가 어떻겠다 정도까지는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내일? 아까 그런 말씀을 초반에도 드리고 시장에 대해서 계속 드리던 그쵸. 얘기 같은데요. 내일 같은 경우는 빠져내려오면요. 2600포인트 근처 그 정도에서는 한번 매수를 해봐도 될 자리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때 매수를 해갖고 2600을 이탈을 하게 되면 그때 정리해도 불과 몇 프로 손실이 안 나요. 뭐 한 종목별로도 뭐 이 지수로 따지면 내일 한번 빠졌을 때 사면 몇 프로 안 될 거고요. 뭐 1%도 안 될 거고. 네. 그 다음에 종목별로도 이 1%가 빠진다고 하더라도 한 2, 3%, 3, 4% 정도 선, 그 정도 선에서는 손실을 커트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내일 아침에 빠졌다가 반등이 나오는 국면이 나오면 내가 지금 우려해야 될 손실보다 훨씬 더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EJ 시간에도 말씀드렸고, 지금도 말씀드렸고, 아까도 말씀드렸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맞아요.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잘살잘님께서 제필이 형 짱! 이러면서 또 꾸벅하고 인사도 함께 해주셨는데 시장에 대한 앞으로의 시선들을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투자의 신에서뿐만 아니라 또 EJ를 통해서도 앞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눈, 그리고 또 그중에서도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종목들까지 체크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매일 저녁에 함께 해주시면 충분히 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다음 질문 한번 만나볼까요? 이번에는 조선주에 대한 질문을 올려주셨습니다. 칵테일님께서 현대 미포조선에 대한 질문을 올려주셨네요. 자, 일단 매수하신 가격은 78,800원에 비중은 10% 정도 보유를 하고 계시고요. 조선주가 며칠 잘 가다가 조정을 받는 것 같습니다. 이게 잠깐의 조정인지 아니면 시세가 끝나는 건지 걱정이 됩니다. 이제라도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조금 더 보유를 해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라면서 올려주셨습니다. 조선주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조선주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쪽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부분들은 LNG선 쪽이겠죠. 네. LNG선 같은 경우는 지금 러시아 쪽에 관을 통해서 유럽으로 가던 것들이요. 이런 부분들이 좀 배로 대체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러시아 쪽에서 가스를 점점 줄일 테니까. 자, 그렇게 된다라면 뭐 미국이나 카타르 쪽에서 뭐 이런 쪽에서 그 유럽 쪽에 천연가스를 공급해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는데요. 이쪽에서는 관이 아니라 LNG선 배를 통해 갖고 이동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조선업황 전체적으로는 뭐 상당히 좀 긍정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직접 LNG선을 하질 않더라도 뭐 거기에 업황이 좋으면 같이 이렇게 좀 수혜를 받고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자, 지금 뭐 가장 지금 좀 어려운 부분들이 해운사들 뭐 이런 쪽들이 주가가 작년, 재작년에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요. 배가 없어서 좀 운항을 좀 많이 못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생겼거든요. 갑자기 코로나로 콱 막아놓고 뭐 아무것도 안 하다 보니까 갑자기 물동량이 늘어나는데 이런 부분들을 감당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조선 업종들 같은 경우는 이 수주가 상당히 좀 많이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장기적인 업황은 좋다. 뭐 이렇게 보시고 긴 관점이라면 좀 충분히 좀 들고 갈 수 있는 그런 뭐 자리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자, 현대 미포조선 같은 경우도 지금 지지선으로 좀 이렇게 설정을 해보면요. 자, 지금 뭐 85,000원 정도로 오늘 마감이 됐는데 대략 뭐 83,000원 정도 이 정도면 지지를 받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보면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전고점, 뭐 전저점 뭐 이런 것들이 지지 저항 역할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또 이 지지 저항 역할을 하던 부분들을 한번 뚫었을 때 그 뚫은 자리, 그 자리가 또 지지 저항 역할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저 돌파를 하는 모습이 나왔죠. 며칠 전에 돌파를 하는 모습이 나왔고, 그 전에는 여기가 계속 저항선으로 작용을 했었어요. 83,000원, 3,000원대 정도. 자, 뭐 여기서도 살짝 뚫었다 밀렸고, 자, 이전에도 계속 그쪽에서 밀린 그런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항선으로 작용을 했었는데, 지금 뭐 요번에는 완전히 좀 돌파를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뭐 이 가격대 83,000원 정도, 이 가격대는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생각이고요. 또 돌파했던 자리도 자리고, 지금 이 22평선 자체가 꺾였다가 좀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죠. 자, 이것도 왜 이래? 오늘 자꾸 이러네요, 이게. 그래요. 아까도 이러더니. 자, 이 22평선 자체가 좀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요런 것들도 같이 좀 맞물리는 그런 모습일 것 같아요. 저 보시게 되면, 여기에 같이 맞물리는 그런 모습이 여기서 올라오고 있다가 올라오는 자리하고 요게 떨어지는 자리, 그리고 자, 요거하고 해보면 거의 비슷하게 맞아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 83,000원 정도에서는 좀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고, 일단 뭐 조금 긴 호흡으로 좀 더 이렇게 차분하게 들고 가보시는 게 좋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이 신용 잔고 같은 경우도 확 줄었어요. 최근 들어서.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는. 요 근래 들어서 며칠째 기관들이 조금 매도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샀던 부분들이 훨씬 더 커요. 그리고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아직도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수급적으로 봐도 그렇고, 기술적으로 봐도 그렇고, 또 뭐 업황들 뭐 이런 것들을 봐도 그렇게 좀 걱정을 하거나 뭐 그럴 종목은 아닌 것 같으니까 일단 현재 상태에서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조선주 최근에 살짝 조정을 받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전망이 괜찮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현대미포조선에 대한 앞으로 대응 전략까지 확인을 해드렸습니다. 83,000원이 지지될 것으로 보인다. 조금 더 길게 긴 호흡으로 한번 가져가 보자라고 확인을 해주셨으니까요. 현대미포조선 함께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상담 바로 만나볼까요? 이번에는 벙벙님께서 현대글로비스 올려주셨습니다. 현대글로비스 실적 좋다고 해서 올랐다가 지금 내려오는 중인데 내일 현대글로비스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라면서 올려주셨네요. 현대글로비스가 뭐 1분기에 최대 실적이 전망이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들립니다. 그러면서 현대글로비스의 주가도 굉장히 잘 올라갔었는데 오늘 시장 때문일까요? 좀 많이 빠지기는 했어요. 지금 시점에서 좀 매수해도 괜찮은 타이밍일까? 어떻게 보세요? 자, 이 종목도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도 뭐 한 번 정도 더 빠진다라면 좀 접근을 해볼 수도 있는 뭐 그런 자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가라는 게 항상 좀 실적 따라 움직이게 돼 있어요. 실적 따라 움직이게 돼 있고, 자, 이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는 일단 뭐 그 실적 부분들은 우리 시청자님도 알고 계신 것 같으니까 뭐 일단 뭐 언급을 안 하겠고요. 일단 기술적인 부분들을 조금 살펴보면 그게 좀 더 나을 것 같네요. 자, 보시면 지금 현재 자, 22평선 자체가 굉장히 가파르게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밑에 파란 선 62평선 자체도 이렇게 강하게 우상향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62평선하고 242평선하고 골든 크로스가 발생이 될 수 있는 뭐 골든 크로스 난다 하고 봐야 되겠죠. 자, 그런 모습이고, 자, 이 이평선을 지지 저항 이런 역할들을 하는데요. 이동평선 같은 경우는 그 방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방향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이 22평선이나 62평선 전부 다 위쪽으로 향해 가고 있어요. 자, 이게 좀 올라가고 있는 이동평균선은 주가가 그 밑으로 떨어지면 이걸 끌어당기는 역할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도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 내일 한 번 정도 이렇게 더 빠지는 모습이 나온다라면 그 밑에서 또 62평선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좀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내일 한 번 더 빠진 자리에서 매수를 하는 거는 지지선 뭐 얼마 안 있으면 62평선이 올라와서 또 이걸 받치고 주가가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 부분들 잘 나오는 부분들 있고, 그리고 또
뭐 기술적으로도 상당히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이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났을 때 뭐 또 올랐을 때 쫓아가지 마시고요. 오르면 쫓아가지 마시고 마이너스 났을 때 그럴 때 뭐 차분히 공략해보는 전략은 상당히 좋은 전략이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1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들 또 앞으로의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 전망 괜찮고요. 때문에 접근을 해도 괜찮겠지만 지금 너무 많이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내려오면 그때 매수를 하자. 그 매수 타이밍 한번 잘 노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재필 전문가님과 함께 또 여러분들의 이야기로 한 시간을 꽉 채웠습니다. 궁금하신 내용들 계속 많으신 것 같아요. 투게더님께서도 1시간 너무 짧아요. 12시까지 방송해주세요. 라고 해주셨는데 저희도 그러고 싶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하지만 이재필 전문가님 오늘 12시까지 방송하시면 3시간 연속 방송을 하시는 건데. 자, 전문가님 오늘은 아쉽지만 여기서 먼저 보내드리고 또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많은 이야기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린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과 판단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내일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의 질문 계속해서 많이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올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